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의 인문학 한번 읽어볼 거예요. 부의 인문학 저자 브라운스톤 부동산 스터디에서 2018년부터 서울의 부동산 급상승 예측하셔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분입니다. 예능계에 유느님이 있다면 부동산계에는 우성느님이 있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책을 내셨습니다. 바로 부의 인문학입니다. 부의 인문학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부를 창출해 나갈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스가 알려주는 투자의 포인트. 케인스도 처음에는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타인보다 좀 더 빨리 진입하고 한 발 앞서 빠져나오는 투자법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새로운 투자법을 정립했다. 그의 새로운 투자법은 워렌 버핏의 투자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케인스의 새로운 투자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소수의 투자편에 써라. 케인스는 자신의 투자법의 중심 원칙은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투자 대상의 장점에 동의하면 불가피하게도 그 투자 대상은 너무 비싸져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타인의 동의에 얻고 싸게 얻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케인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해야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케인스는 주식 투자에서 승리와 성공은 언제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부자와 승리자는 항상 소수라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말이다. 그래서 케인스는 어떤 종목이 좋게 보인다고 발표했을 때 다수가 동의하면 오히려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인스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자신이 특정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견으로 보험사의 의사회를 설득할 수 있었을 때가 바로 그 주식을 매도할 적기였다고 말했다. 집중 투자하라. 잘 아는 한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대신에 안정성 때문에 서로 변동 방향이 다른 여러 종목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투자 전략이라고 케인스는 분산 투자에 대해 경고했다. 바닥에 구멍이 몇 개나 뚫렸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고 손실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케인스는 시간이 갈수록 올바른 투자법이란 자기가 잘 알거나 경영 방식을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큰 돈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잘 알지도 못하고 특별히 신뢰할 수도 없는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투자법이라고 케인스는 말한다. 또 케인스는 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해야 제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평범한 종목으로 분산 투자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분산 투자를 많이 할수록 수익률은 종합주가 지수와 수익률이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장기 투자하라. 케인스는 인간의 본성은 근시안적이라고 보았다. 케인스는 인간은 멀리 있는 이득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할인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고 케인스는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상당량의 주식을 비가 올 때나 안 올 때나 몇 년 동안 꾸준히 보유할 수 있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케인스는 6개월 뒤에 일어날 일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6개월 뒤에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시한다고 한다. 케인스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학적 특성을 잘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눈앞의 주가 등락은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법이라는 이야기다. 워렌 버핏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이다. 신용 투자하지 마라. 케인스는 주식 투자 초기에 빚으로 투자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한 뒤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규모를 줄였다고 한다. 말년에는 투자 금액에서 빚의 비중은 10%에 불과했다고 한다. 케인스는 가까운 미래의 주가 등락을 무시하려는 투자자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안전해지며 어떤 경우에도 빌린 돈으로 대규모 투자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에 신용 주식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99번을 성공시켰다고 해도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끝장날 수 있기 때문이다. 워렌 버핏도 신용 투자를 칼을 심장을 향해 핸들을 달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을 무시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케인즈는 충고한다. 시장의 변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시장의 변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매도하면 안 된다고 케인즈는 충고했다. 주식 가치 측정은 계량적으로 하기 어렵다. 케인스는 정밀하게 해서 틀기보다는 대충 어림지적으로 맞히는 게 낫다고 말했는데 워렌 버핏도 똑같은 표현 방식으로 말했다. 케인즈는 주식시장은 정교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실체 없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계산하기도 하고 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산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70명의 애널리스트가 똑같은 통계학적 자료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고 해도 각자 다른 견해의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케인즈는 주식의 적정 가치는 자로 재듯이 정확하게 잴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싸게 사라. 케인즈는 자산 가치의 수익력에 비해서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라고 했다. 요즘 말로 하면 저 PER 주식과 저 PBR 주식을 선호한 것이다. 저 PER 주식은 무엇인가? 주가 수익률이라고 부르며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PER, 이 10이라는 것은 주가가 순이익의 10배에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가 싼 것이다. PBR은 무엇인가? 주가 순 자산 배율이라고 부르며 주가를 주당 장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PBR이 2라면 이는 주가가 장부 가격의 2배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가는 싸다. 케인즈는 싸게 산 주식은 언젠가 적정 가격을 찾게 된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인즈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어떤 날에 시장 가격은 반드시 순리대로 제 가치에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쯤 내가 케인즈의 투자법이 워렌 버핏과 똑같다고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케인즈의 투자법은 전문 투자자인 워렌 버핏에게 승계되어서 워렌 버핏을 세계 1위 거부로 만들어준 것이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천재 경제학자의 주식 투자법을 심사숙고해야 한다.